너희 중학교 때 원의 성질을 배우면서 몇 가지 원의 성질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거 기억나니? 원 안에서 이렇게 교점을 이루고 있는 두 직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성질. 저 때 사용할 수 있는 성질 뭔지 기억나세요? 원주각도 물론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원 안에서 중학교 때는 아마 별 생각 없이 이런 도형 나타났을 때 우리 써먹을 거 딱 하나밖에 없을 거라서 별 고민 안 했을 텐데 저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잘 안 쓰기 시작하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셨거든요. 가물가물하면 오랜만에 한번 증명해 보세요. 보조선 하나 봅시다. 이렇게. 그럼 요거 봐봐.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선을 호라고 봤을 때 이 호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요 각도가 뭐예요? 원주각이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주각이니까 같겠죠. 됐어요? 두 번째, 여기 보이시는 이 호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원주각이 여기가 또 원주각이죠. 마찬가지로 주황색 호에 대해서 원주각 여기도 똑같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게 여기 보이시는 녹색 삼각형과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삼각형이 뭡니까? 네, 닮음이 돼버리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아가들 보세요.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를 A하고 B라고 합시다.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를 C하고 D라고 할게요. 닮은꼴 삼각형이니까 닮은 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녹색 삼각형에서 A의 길이 대 밑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은요, 이 각도 세모에서 X까지 가고 있는 길이를 A라고 했으니까 빨간색 삼각형에서 세모에서 X까지 가고 있는 C잖아. 그렇죠? 녹색 삼각형에서 세모에서 동그라미 가고 있는 걸 D라고 한다면 빨간색 삼각형에서 세모에서 동그라미 가고 있는 걸 B잖아요. 즉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거 써보시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와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초기 상태. 선 두 가지가 원 안에서 이렇게 엇갈려 있을 때 A와 B와 C와 D의 길이를 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란 말이야. 이때 무슨 얘기가 있냐면 A하고 B의 곱슨, 이거와 이거의 곱슨, 이게 A, B죠. C와 D의 곱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과 같다. 얘와 얘의 곱과 같다. 즉 원이 보이시고 그 안에서 선분 두 가지가 엇갈려 있으면 교점을 이루고 있으면 그때 우리는 이러한 비례식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 되게 유명한 그림이다 보니까 이 성질이 앞으로 뭐 되게 자주 나오냐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옛날에 우리 원의 성질 배웠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원의 성질이라는 거, 원이라는 도형을 배웠을 때 봤었던 것 같다라는 걸 잠깐 떠올리시고, 그리고 이 그림, 이 7-5번에 있는 이 그림은 정말 유명한 그림이야, 얘들아. 그래서 정말 유명한 그림이어서 이 성질 잠깐 기억해 두신 상태에서 그 그림에다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중간고사 때 잘 싸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7-5번 그림부터 갈게. 원이 있고요. 정삼각형이 하나 있죠. 그리고 어떻게 선을 그었냐면 AB와 AC의 중점을 각각 MN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중점, 여기가 중점이고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까지는 2다라고 하는 상태까지 온 겁니다.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죠. 됐어요. 무슨 길이 구해달라는 거냐면 N에서부터 P까지 여기서까지 이 노란색 선의 길이를 구해달라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되게 답답한데 알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보조선을 몇 가지 거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 봐도 괜찮죠. 정삼각형은. 그렇죠? 정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 보는 것도 가능할 거고, 따라서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그 녹색으로 긋고 있는 선들은 스스로 보조선을 거볼 줄 알아야 돼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거고 걔는 정확하게 중점에 갖다 꽂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거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갖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M과 N에 지금 갖다 그린 건 뭐냐면 얘가 중점이라 문제 조건이 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긋는 보조선 중에 하나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긋는 보조선 중에 하나는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선의 발을 내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밑변도 이등분 된다라는 사실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성질을 써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다가 연결을 해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주황색 선도 이렇게 그어볼 줄 알아야 돼요. 써먹지 않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써먹지 않더라도 저 선들은 당연히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 얘기를 꼭 해놓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외적인 선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 풀 때마다 특히 우리 정류가 기하에 대해서 은근히 약점이 있거든. 그래서 정류한테 지금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외적인 선들을 거놓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미궁으로 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꼭 정류뿐만 아니라 서유도 그렇고 예림이도 그렇고 너네가 이 생각 꼭 해봐야 돼.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도형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제가 풀고 싶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조선을 막 거본단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애들이 어떤 보조선을 막 거볼 때도 있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렇게도 거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막 여기서 이렇게도 막 거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긋지 말아야 되는 보조선을 긋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미국으로 빠뜨린 경우가 되게 많아. 여기 왜 걷냐? 그러면 왠지 그으면 될 것 같아서 이런 생각하는 거지. 뭐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지.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막 보조선들을 막 긋기 시작해요.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연장시켜놓고 갑자기 여기서 또 접선 그리고 막 이상한 도형 만들어놓고 그랑조다 막 이러면서 혼자 좋아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황색 선과 녹색 선으로 거드린 선은 고려해야 될 대상의 보조선이고 흰색으로 대충 찍찍 거는 것들은 고려하지 말아야 될 보조선들이다라는 걸 처음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안에서 풀릴 겁니다. 이 안에서.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푸는지 가봅시다. 일단은 보조선 긋고 나면요, 너희가 어떤 선분들의 길이를 고려해야 될 것인가 이제 찾아내기 시작할 건데 문제 내 3변의 길이가 2라고 줬으니까 이제 이거 이용하 먹기 시작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1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예요? 1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 표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분명히 1일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분명히 1일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x라고 놨으면 당연히 여기도 얼마가 돼요? x가 되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도형은 정삼각형이라는 도형은 너희들한테 두 가지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세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건 당연히 잡아내시는 게 하나야.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야? 1일 수밖에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삼각형이라는 도형은 너희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 한다. 각도. 여기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놨다 보니까 여기가 당연히 직각일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될 수밖에 없어? 60도. 여기가 몇 도가 될 수밖에 없어? 30도.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의 뜻은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수비가 존재해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얼마? 2분의 1. 1대 2대 루트 3이니까요. 여기에 절반 얼마? 2분의 1. 2분의 1의 루트 3배 2분의 루트 3이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가 될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원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생각 하나만 하면 돼요. 이미 답을 구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다 잡아냈는데 근데 우리가 원 입장에서 도형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삼각형이 원이랑 만나면은 정말 그지 같은 성질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데 정삼각형이 원과 이렇게 있단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 m과 n이 찍혀 있으니까 그렇게 잡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삼각형 원과 만나면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삼각형이에요. 많은 도형이죠. 여기 보이시는 이 점은 이 원 입장에서 중심이자 이 정삼각형 입장에서 내심이 되기도 하고요. 오케이? 정삼각형 입장에서 외심이 되기도 하고요. 정삼각형 입장에서 무게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얘는 내심이자 외심이자 무게중심이 되므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길이를 안에 있는 삼각형의 반지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 길이를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의 반지름이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무게중심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1대 2다. 2배의 길이를 갖고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도 당연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성질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써먹을 거라서 선생님이 그다지 뭐 심각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지만 이런 생각들 한번 쭉 훑어볼 수는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조건을 찾아내기 이미 다 끝났어요. 저것만 이제 갖다 끼면 그냥 바로 끝납니다. 여기가 x라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와 여기서까지 이 길이의 곱이, 아까 전에 원에서 그냥 엇갈리고는 한 점에서 만난 두 직선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까지 이 길이와 여기서까지 이 길이의 곱과 같을 거다라는 성질을 잡아내시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유명한 문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친구도 그냥 순식간에 그냥 툭 구해내버려요. x의 값을.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서까지 얼마? x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얘가 x라고 했고 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x 플러스 1이요. 걔는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죠? 그래서 1이에요. 오케이? x제곱 뭐야?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 생각을 할 것이고, 2차 방정식 하면 당연히 근을 구할 수 있죠. 뭘 이용해서? 근의 공식 통해서요. 그래서 x 값은 얼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니까 이렇게 될 건데,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면은 변의 길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뭐만 살아남겠다? 플러스만 살아남겠다. 이러면서 x의 값 구해내는 겁니다. 유명한 그림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7-6번 갑시다. 7-6번은 (1번하고) (2번을) 다 풀어드릴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라라는 것 때문에 중간까지만 풀어드릴게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절대값, 그 다음 플러스 1은 1이다라는 식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얘가 절대값이 두 개가 취해져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나는 x에만 하나 씌워져 있고 하나는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는데, 아까도 이 생각부터 일단 해볼 수 있죠. 이 안에 있는 게 주황색 가로의 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걔가 1이라는 거, 걔 전체 절대값이었던 게 1이라는 건 첫 번째는 이런 뜻이겠지. 절대값 안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플러스 1이 그냥 1일 수도 있고, 그죠?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일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냥 나왔던 거고 음수는 부호 바꿔 나와서 정리한 식이 얘일 거라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는 보셨을 거라 믿고, 두 번째는 요거 혹시 못 본 친구도 있을까 봐. 선생님 얘 풀 때는 절대값이 지금 x한테만 취해져 있으니까, 그죠? 이 절대값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풀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풀려요. 안 풀리는 건 아닌데, 어떤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냐면, 절대값 x의 제곱은요 절대값 x제곱이랑 같은 값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제곱한 건 무조건 양수니까. 그리고 제곱한 건 무조건 양수니까 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도 돼요. x제곱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봤던 식이, 언제 봤던 식이 x제곱 써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무슨 생각해 볼 줄 알았냐면, 아, 얘 절대값 x의 완전제곱이구나 하고 수서 바꿔볼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아시겠어요? 따라서 현재 이 식은 x가 여기에만 절대값이 씌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플러스 1은 1이다 이렇게 된 식과 똑같은 식이에요. 그럼 절대값 x를 t라고 치환하든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보시는 건너의 자유인데, 아무튼 1이 없어질 거고요. 따라서 절대값 x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0 또는 3이 되죠. 절대값 x가 0 또는 3이라는 얘기는 절대값 x는 0이던가 풀마 3이던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똑같이 가볼 수 있겠죠. 그럼 아, 얘도 절대값 x제곱이라 봐도 괜찮겠구나 라고 물어보시면,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그 다음에 넘어오니까 플러스 2는 0이다. 인수분해가 1, 2로 될 것이고 마이너스 한다면 절대값 x가 1이구나 절대값 x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럼 절대값 x가 1이라는 얘기는 x는 풀마 1이구나. 절대값 x가 2라는 얘기는 x는 풀마 2구나 라고 잡아내시면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1번 푸셨을 때 절대값 안에 있는 걸 기준으로 다 나눠서 풀었던 친구들 잘하셨어요. 못한 건 아닌데 그거 다 나눠서 풀면 중간고사 때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이렇게 풀이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 요 아이디어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독특해요. 이 문제 나오면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나오길 바라야 돼. 너희들 입장에서. 내가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요 경험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절대 못 풀어.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혼자 생각해서 푼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너희들 입장에서 나오길 바라야 돼요. 나와라 제발.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우스 x 제곱. 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이 문제가 이상했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x제곱에 가우스가 취해져 있는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정석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만약에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x값의 범위를 지정해 주기 마련이다. 즉 x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그럼 난 그때 제곱한 값이 언제 정수가 되냐에 따라서 범위를 스스로 구분해야 된다 라는 게 문제풀이의 첫 번째였었는데 지금 얘는 x값의 범위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x값의 범위가 없으니까 스스로 그 x값의 범위를 다 나눠서 생각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자니까 그 범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0에서부터 1까지, 1에서부터 루트 2까지, 루트 2에서부터 루트 3까지, 루트 3에서부터 루트 4까지, 루트 4에서부터 루트 5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수 있잖아. 이거 언제 내가 다 따져?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풀이 자체가 굉장히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가우스 x 제곱은 분명히 이럴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인데 정신 차려 유준아. 가우스 x 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면 x 제곱에다가 오케이? 어떠한 부분이 빠져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어? 왜요? 라고 하시면 가우스 x제곱이 만약에 3. 얼마라고 한다면 그 3은 냅두고 얼마를 빼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보이시는 알파 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한다라는 생각인 거야. 여기까지 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봐봐요. 그럼 위에 있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2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제곱이라고 했는데 가우스 x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알파라고 대체할 것이고 그게 2라는 식으로 바뀌어. 얘 정리하시면 x제곱 나올 것이고 플러스 알파 나올 것이고 2야. 됐니? 너 오늘 목소리 왜 이렇게 픽셀하지? 여기까지 하셨어? 그럼 아까도 잘 봐라. 알파의 범위가 뭐냐면 알파는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걸 알파에 관한 식으로 보면 2-x 제곱이라 바꿔낼 수 있을 것이고 2-x 제곱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게 가능하지. 따라서 2-x 제곱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까지 아시겠어? 여기까지 됐어요. 유진아 정신 차려. 지금 어떻게 서서 자지? 쉽지 않은데 고급 기술을 습득하셨어? 이거 풀고 한 문제만 더 풀면 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아가들아 여기 있는 요식 정리해봤더니 x제곱은 뭐보다 작고 나왔다? 2보다 작고 나왔다. 여기 있는 요식은 x제곱 뭐보다 커 나왔다? 1보다 커 나왔다. 이거 왜 제곱 없어졌니?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은 x값의 범위는 x제곱이 2보다 작고 나왔다니까 x값의 범위는 뭐보다?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클 것이고 루트 2보다는 작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루트 2보다는 작을 것이다. 여기서는 x의 값이 1보다 크다고 x제곱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x는 1보다 클 것이다. 그러면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값은 뭐가 나옵니까? 라고 보시면 오케이?
수직선상에서 살짝은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2는 여기 있을 거고 루트 2는 여기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2는 여기 있을 것이고 루트 2는 여기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사이가 되던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거고요. 걔보다 작던가 1은 여기 있을 거예요. 1보다 크던가.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게 되죠. 됐어요? 골 때린 상황인데 제가 지금 알파의 값의 범위를 제한시켜서 뭐의 범위를 구해냈냐면 x값의 범위를 구해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가들아, x값의 범위가 1보다, 그러니까 저거부터 할까? 양수부터 1보다 크던가 루트 2보다 작던가 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오케이?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1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라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오케이? 문제 내에서 x값의 범위가 뭐라고 그랬냐면 특별한 제한 조건은 없으니까 양수다 음수한 제한 조건은 없어요. 다만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뭐가 되냐면 x제곱에 대한 범위 걸랑요.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이든 x제곱에 대한 범위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요 범위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x제곱은 1보다 크던가 루트 2보다 작던가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했지? 아무튼 이렇게 돼버리면서 x제곱의 값의 범위를 제한시켜 놓게 되면 가우스를 취한 값의 결과도 예상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 이 사이에 있는 가우스를 취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에서 가우스를 취했을 때 결과는 딱 두 개 중에 하나일 거거든. 하나는 뭐가 있어? 1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2가 나올 수도 있겠죠. 따라서 x제곱의 범위가 굳이 x값 들어갈 필요가 없었네요. 괜히 들어갔다 나왔네요. 1과 2 사이였을 때 하나와 두 번째는 x제곱이 뭐였을 때? 2였을 때 하나.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아까도 이제 마지막 생각만 해봅시다. x제곱이 요 사이범위였을 때는 x제곱은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우스 x제곱은 정해지죠. 가우스 x가 얼마로 정해집니까? 1로 정해지지.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라고 하시면은 2x제곱 얘는 그냥 냅두시고 가우스 x는 1로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1 넘어오니까 넘기니까 얼마 돼요? 3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이때 x값은요. x제곱의 값은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2분의 3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 1과 2 사이 값에 있는 거고요. 따라서 루트를 취하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때 x값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이때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6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x제곱이 2였을 때는 x제곱도 2고 여기도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우스 x제곱만 2가 되는 게 아니라 x제곱도 2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봐봐. 4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x제곱이 2일 때도 해가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때 x의 값은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루트 2 값은 범위 내에 있었어요. 따라서 x의 값은 이렇게 4개의 값이 잡히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요 문제 요거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오길 바라는 문제가 되셔야 돼요. 이 문제를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생각을 못하죠. 스스로 하기 힘들어요. 내가 이거를 알파라고 놔야겠다고 생각 어떻게 합니까? 또라이도 아니고. 자, 마지막 7-8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하지 않았니? 풀만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만하지 않았어요? x제곱. 물론 생각해 볼만한 문제는 아니야. x의 20승 그 다음에 더하기 ax의 10승인가? 맞아요? 네, 플러스 b인가요? 네, 여기 있는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는 식이에요. 내가 왜 7-8번은 풀만 하지 않았니라고 했냐면 너네가 그때가 배웠던 거 한 번씩 다 써먹는 거죠. 그냥 나머지 정리 일단 생각났죠. 나머지 정리 x의 20승 더하기 ax의 10승 더하기 b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뭐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는 식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정리 입장에서 사실 나머지를 빨리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은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QX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우리가 했던 몇 가지 지랄들이 있는데 하나가 QX 생각하자는 거예요. 뭐까지 같이 고민해보자. 다항식 나눗셈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가 2차식이고 여기가 20차식이니까 여기가 몇 차식이다? 18차식일 것이다. 그럼 미지수 19개 잡고 풀만 하겠죠. 일단 헛소리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드실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이식을 넘겨보면서 여기 있는 요식을 저쪽으로 넘기면서 얘로 나눠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인수가 되는 값을 잡아놓고 이제 0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인 거죠. 근데 얘를 넘겨도 여기서 사실 뭐 특별한 뾰족한 수는 안 보이는 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식이 항이 3개였다가 얘 넘어오게 되면 항이 4개로 늘겠네, 5개로 늘겠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나라고 했다가 여기서 이제 기깔난 아이디어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뭐냐면 복소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나머지 정리해서 안 풀리니까 복소수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되게 간단한 건데 잠은 깰 거예요. 복소수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허수까지 같이 고민해보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무튼 중요한 핵심은 얘가 뭐가 되는 값을 찾자? 0이 되는 값을 찾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되게끔 해주는 한 근을 알파라 하자 혹은 오메가라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소수에 대한 아이디어가 쫙 갖다 붙을 거예요. 갖다 집어넣으면 일단 근이니까 만족해야 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얼마다? 0일 것이고 동시에 이거 보자마자 같이 또 연달아 떠오르는 생각이 양변에 알파 플러스 1 곱하고 싶다. 그래서 알파 세제곱이 얼마일 것이다? 마이너스 1일 것이다.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나면 이제 씩 웃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0 될 거니까 이제 고민할 게 없어져 버리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될 것인가 라고 하시면은 알파의 20승 더하기 A 알파의 10승 더하기 B인데 그게 여기다 알파 집어넣어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1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죠? 아쉽게도 그 외적인 식은 못 찾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에 차수를 낮춰봄직하지. 암산으로 잠깐 해보시면 알파의 3승의 전체 6승이니까 마이너스 1에 6승 1이 될 거예요. 그럼 3승의 6승은 18승이니까 몇 승 남습니까? 2승 남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 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는 알파의 10승이거든요. 알파의 10승인데 10승은 3승의 전체 3승의 알파는 더 곱하면 되겠죠. 근데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3승하면 마이너스 1 남을 거고요. 알파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알파가 남겠죠. 플러스 B가 좌변의 결과가 될 거예요. 우변은 알파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소수에서 참 많이 했던 행위 중 하나 아닙니까? 이 식에서 차수 낮추기 알파 제곱은 뭡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제곱을 뭘로 보겠다? 알파 마이너스 1로 보겠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B는 알파 플러스 1이다까지 왔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너희가 이 생각 반드시 하셔야죠. 복소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했어요. 복소수를 만나게 되면, 즉 허수를 만나게 되면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여기 있는 이 값들을 봤더니 A하고 B는 문제 조건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실수가 돼. 그러면 반드시 알파가 허수인 거거든. 따라서 내가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얘하고 얘, 즉 1 마이너스 A 알파까지가 허수부, 실수부는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실수부. 그게 알파 플러스 1이 되려면 이 A 마이너스 1이 반드시 얼마야 되고 1이어야 하고요. 그래야 알파 앞에 계수랑 같아지니까요. B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얼마야 되고 역시 1이어야 하고.
그래서 A 값, B 값 결정할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7-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2차 방정식의 개념만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 그다음에 복소세된 개념을 합쳐서 2차 방정식 같이 합쳐서 그렇게 들어온 개념이니까 반드시 또 복습을 해주시기 바래요. 우리 짧게 한 2, 3분만 쉬었다가 8단원 연습 문제 바로 갑시다.